오늘도 하우스홀드 골드. 되게 우리 미국 스타일이죠. 뉴스키는 미국 본사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미국 스타일로 이 영어 책 같은 느낌의 이 책을 오늘 리뷰를 또 북미팅을 할 예정인데 오늘 2장, 3장 이야기를 나눌 거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3월 달을 시작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책으로 또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부지런히 달리겠지만 사실 지난주에 사장님들이 단톡방에다가 애니웨이 머니 쉽게 설명해 주시는 글을 봤거든요. 보다가 너무 웃겼던 분이 우리 허소연 사장님 그 땅 장사하시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애니웨이 머니 쉽게 얘기하는 것. 집에서 쓰는 모든 생필품이 돈이 될 수 있어. 만약 집에서 금맥이 100% 있다는 데 있으면 회사 가서 돈 벌 거야? 아님 집에서 땅 팔 거야? 그래서 아 진짜 광고를 이야기하는구나. 땅을 파겠다 이러고 이제 제가 또 재밌게 읽었던 게 조미자 사장님 아침에 샤워하고 세수했어요? 안 씻냐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이걸 쭉 읽어보면서 너무 재밌었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걸 보고 지난주에 또 이번 주에 소비자 만났을 때 또 써먹었어요. 여기 그 되게 재밌는 또 저는 그때 안명희 사장님이 제일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거 너가 매일 소비하고 쓰는 생활 필수품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 굉장히 호기심 자극하는 그런 쉬운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돈 쓰기만 할래, 벌면서 쓸래, 이런 이야기들, 진짜 사장님들이 같은 의미이지만 나만의 언어로 이렇게 풀어서 다들 작성을 해주셔가지고 또 이 언어로 또 한 주 동안 또 많은 분들한테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또 전달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간만에 좀 PPT를 준비했어요. 저 원래 PPT를 잘 준비하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PPT를 준비했으니까 저를 공동 호스트로 재빠르게 또 해주셨네요. 센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오늘 2장, 3장 한 번에 나가려다 보니까 이제 가정 속에 숨겨진 금액 그때 애니웨이 머니 말씀드렸죠. 결국에 애니웨이 머니는 사람들한테 애니웨이 머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생각보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어려운 저의 전공 영어를 말씀드렸더니 되게 제가 사장님들 지난주에 표정을 봤더니 엄청 벙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쓸 때는요,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익숙한 용어 아니면 나는 익숙하지만 그들이 익숙하지 않은 용어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는 습관을 꼭 들이셨으면 좋겠고, 이 골든하우스 보상들도 우리가 아는 용어지만 그거를 조금 더 쉽게 풀었을 수 있는 그런 사장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또 예를 들었었죠. 인제 애니웨이 머니를 우리가 쉽게 풀어 썼다면 이제 2장에서는 뭐냐면 권리를 찾는 행위를 할 겁니다. 소매점에서 빼앗긴 권리. 결국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양한 마트나 홈쇼핑 이런 곳에서 무언가를 계속 지출하고 소비하고 쿠팡 이런 곳에서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소매점들에 있는 권리를 내가 스스로 찾아가는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들이 2장에 있고요. 그 2장에서 가장 핵심은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는 월마트가 사실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월마트 저도 처음에 그거 미국에는 있긴 있는데 굳이 그걸 내가 꼭 알아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마트가 있죠, 대표적인 거. 근데 이마트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의 월마트를 제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월마트가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어가고 얼마의 수익이 돌아가는지를 그 비밀을 아시면 그냥 못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비밀을 좀 헤쳐드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일단 여기 2장의 제일 첫 페이지에 보시면요. 왼쪽에 되게 크게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상점에서 쇼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당신의 집안에 들어와 돈을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래요. 뭔가 우리 집에 도둑놈처럼 뭔가 훔쳐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 이 글을 보면서 상당히 기분이 언짢더라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당신이 소매점에 가는 것은 당신의 가정용품 금강을 모르는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내주고 그가 모든 이익을 취하도록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의 느낌을 보시면요. 어쨌든 간에 내 집에 지금 누가 들어와서 뭘 훔쳐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내 집안에 누가 무엇을 훔쳐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책에 어쨌든 집이 자산 증식 수단이듯 가정용품도 그렇게 활용하라란 이야기인데요. 이제 가정용품이 자산이라는 개념이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가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치는 행동은 사실 부동산이죠. 부동산만이 자산 증식은 아니지만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을 많이 증식하기 위해서 뭐 매일같이 나오는 그런 신문 기사 이런 기사들 매스컴에 나오는 뭐 무슨 뭐 8.15 대책 뭐 이런 대책들이 나오잖아요. 부동산 대책.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심은 있으시고 또 주식. 최근에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급부상한 자산 증식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 주식이 얼마가 올랐네, 얼마가 떨어졌네, 비트코인을 사야 됐는데 말아야 됐는데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이야기를 나누되 반드시 우리가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은 가정용품 진짜 숨만 쉬며 나가는 그런 가정용품도 자산 증식의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이야기를 해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하우스홀드 골드에 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가정용품을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지출하고 있지만 과연 누가 배를 부르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지금 가정용품 비트코인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월마트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장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월마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월마트의 가치를 조금 얘기해 줄게요.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도 또 한 번 놀랐는데 매주 1억 명의 고객이 쇼핑을 한대요. 월마트에 가서. 1억 명이 매주마다 드나드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 뉴스킨 사업자로서요. 뉴스킨 사업자로서 내 고객이 매주 내 쇼핑몰을 왔다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1억 명이. 장난 아니겠죠. 월마트는 전 세계에 함께 하는 그런 기업이고 마트가 전 세계에 있어요. 단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을 뿐입니다. 하루 매출 규모가요. 제가 이걸 다 환율을 다 계산을 해서요. 우리나라 돈으로 보여드려야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하루 매출이 270조래요. 장난 아니죠. 하루 매출이 270조고요. 연평균 100조면요. 그냥 어 어 엄청난 거예요. 그냥 하루 매출이 270조가 끝난 거죠. 세계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내는 기업이고요. 월마트를 통해서 여기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 있죠. 모든 사람들 고용 창출이 220만 명이래요. 거기에서 이렇게 판매업으로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월마트를 통해서 또 뭐죠? 그 큰 트럭을 이렇게 운반하는 운반수들이 있을 거고요. 이런 다 연결돼 있는 고용 창출이 22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니저들은요. 전 세계 매장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지역 매니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고급 매니저들은 20대의 제트기를 통해서 제트기를 통해서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20대의 제트기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멕시코에 무슨 일이 터졌어. 그러면 빨리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냥 맨날 티켓팅을 해서 시간을 기다려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트기 타고 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런 제트기를 타고 이제 매장 관리를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고요. 월마트에는 무엇을 파냐? 그냥 돈 되는 거 모든 걸 판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필품은 그냥 아주 기본이고요. 뭐 휘발유, 부동산, 꽃배달 서비스, 휴가 상품, 중고차 매매까지 정말 팔지 않는 거는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판매하는 곳이 바로 이 월마트입니다. 그래서 소매 분야에 굉장히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 있고요. 나의 금을 채굴하는 기업입니다. 내 금을 채굴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집 가정의 금을요, 하나씩 다 월마트가 가져가고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사실 그래서 이 기업의 가치는요. 많은 사람들의 고용 창출도 있고요. 되게
높은 가치의 수준의 어떤 기업이죠. 그러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월마트를 통해서 누가 부자가 되고 있나요? 누가 부자가 되고 있을까요? 연봉을 계산해 봤어요. 여기 실제로 나와 있어요, 이 책에. 근데 이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연도가 쪼끔 오래되다 보니까 그 연봉 기준이 좀 달라서 제가 최근에 뭐 한 1-2년 전에 직원 연봉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러니까 인제 캐셔라고 하죠. 그 실제로 월마트 안에서 이렇게 판매로 하시는 일반 직원들은요, 연봉이 2,700만 원이래요. 근데 저는 이거 생각보다 되게 짜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일반 이제 캐셔 직업일 수도 있고요. 그 안에서 인제 뭐 물품을 나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연봉이 한 2,700만 원이고요. 지역 매니저는 연봉이 꽤 세요. 연봉 2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월마트 오너 일가는 세계 500대 부호의 공동 4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월마트의 이 창업주는요, 이미 인제 저 세상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와이프도 있을 거고 자식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오너 일가라고 하는데 그 자식들과 와이프를 한테 남겨져 있는 돈은 결국에는 여기 보시면 오너 일가가 1분 버는 돈은요, 종업원 1 년치보다 많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니까 1년 하 이 사람들의 1 분은 2,7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질문 있죠. 월마트를 통해 누가 부자가 되고 있습니까? 직원들과 매니저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의 오너가 부자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들은 왜 부자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앞에서 1 장에서 골드러시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 이제 캘리포니아 드림, 금을 찾으러 떠나자 해서 인제 막 많은 사람들이 금을 캐러 막 부산을 부산을 4번 왔다 갔다 하는 길을 막 떠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결국에는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금을 캐서 부자가 되고 나머지 분들은 거기에서 굉장히 몸이 힘들고 쇠약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오히려 부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90% 이상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거기서 진짜로 부자가 됐던 사람들은 결국 금을 캐는 그 도구를 판매하는 판매업자들이 부자가 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1 장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골드러시라는 그 소매상의 행동, 내가 그 도구를 판매하는 행위들을 한 사람들이 결국 부자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월마트도 가정용품에 금광이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부자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을 해요. 이미 부자인데 왜 사람들은 그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 줄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미 부잔데 더 이상 부자가 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1분 동안 2천만 원 이상을 벌어 들이는 사람인데 '왜 부자로 만들어 줄까?' 그런 생각을 진짜 했습니다. 월마트에 10,000원을 지불해서 물건을 사면요, 여러분 그냥 이마트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마트의 결국 모 기업은 인제 삼성가가 맞죠? 삼성가 라인인데 결국 여러분들이 10,000원을 마트 가서 지불을 해서 물건을 사면요, 그 10,000원은 월 그 대기업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요, 10,000원만큼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저희 이거 이 책에 나와요. 너무 슬펐어요, 이 얘기 들으면서. 10,000원을 내가 정말 필요해서 지불해서 샀잖아요. 저희가 정말 필요한 생필품을 마트에 가서 사잖아요, 안 쓸 수 없으니까. 근데 내가 그 지불을 하는 순간 그 10,000원은 대기업한테 부자가 되고 나는 10,000원만큼 가난해진다는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크게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당신이 힘들게 번 돈을 쓰기 위해 마트를 갔었을 때 당신의 자산을 그곳에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비즈니스를 임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봤었어요. 결국 우리는 대기업과 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큰 대기업들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쿠팡에서 무언가를 제품을 구매했다면 결국 우리는요, 쿠팡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개인인데 무슨 대기업과 싸워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비즈니스 오너잖아요. 우리도 1인 기업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로서 우리가 사업대 사업으로 보신다면 나는 뭔가 하나를 구매하고 썼을 때, 아, 나는 그 대기업에 돈 벌어다 주지 않고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거구나. 나라는 기업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행위에 시작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들을 사람들한테 바꿔주셔야 돼요. 야, 너 이제 더 이상 그만 대기업한테 돈 벌어다 주는 거 그만해. 그만해도 되잖아.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아. 우리가 지금 주식 막 50원에 살 거, 100원에 팔까 이런 거 고민할 때 내 생필품을 내 사업의 가치로 생각하고 나한테 돈 벌어다 주는 행위를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내 자산이 쌓을 수 있는 일이야라는 이야기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막 불타오르는 그런 열정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저 혼자 이렇게 흥분하죠? 제가 이 흥분을 하는 이유는요, 단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아주 여러분들한테 북미팅을 하기 위해서 정말 내다 보니까 막 화가 생기는 거예요. 어씨, 맞지. 나 지금 대기업이랑 내가 싸우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약간 이런 마인드가 갑자기 막 불타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골든하우스 보상을 푸실 때요, 여러분. 그냥 뭐 여기에 있는 내용을 세세하게 전달하진 않아도 되지만 내가 이 정도의 마인드와 이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통해서라도. 그래서 이렇게 침을 튀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분명한 사실, 팩트 폭격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첫 번째, 당신의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정용품은 금광이다. 자,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나요? 이제 이해하셨나요? 이걸 꼭 사실을 내가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내가 소유한 집과 마찬가지로 수익을 창출해 주는 자산이다. 결국엔 가정용품은 내가 집을 소유하듯이 그 가정용품을 내가 소유한다면 반드시 수익을 창출해 줄 수 있는 자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게 분명한 사실이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얘기합니다. 팩트 폭격. 뭐 누가 돈을 벌었대.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집에 내 건강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샴푸와 치약이 떨어졌습니다. 어디에서 구매하실 건가요? 지금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나 그냥 샴푸랑 치약 나 그냥 저기 있는 거 썼는데 그냥 남이 주는 거 그냥 있어서 썼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리고 다 떨어졌다고 해서 그냥 조금 더 원 플러스 원에 싸니까 그냥 쿠팡 가서 사야지, 마트 가서 사야지라고 생각하셨다면 내 금광을요, 그냥 저렴한 가격에 그들한테 지불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론 저희가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죠. 뉴스킨 제품 약산성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환경 호르몬도 없는 뉴스킨 제품을 써야 합니다. 이런 내 건강과 내 가족을 위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시지만 반대로 내 건강, 내 자산을 구축하는 입장에서 보신다면 샴푸와 치약이 떨어졌을 때 대기업한테 돈 벌어다 주는 행위를 하지 말자는 얘기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여러분 샴푸와 치약 떨어지면 어디에서 쓰셔야 되냐? 뉴스킨몰을 키셔야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금은 내가 지키자. 내 금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네. 샴푸와 치약을 내가 금으로 인지하지 않으면 결국 지불을 다른 곳으로 하게 된다는 얘기죠.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월마트와 같은 사업 모델을 모방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질문을 해요, 이 책에서. 그래,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월마트에 실제로 뭐 같이, 뭐 얼마를 버네, 세계 4대 기업?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아마 지금도 앉아 계시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들과 내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런 사실을 내가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면 '내가 왜 그런 사업 모델을 모방하지 않을까?'라고 인제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인 거죠. 자, 생각을 해 봤을 때 제일 첫 번째로 걸리는 건 바로 비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죠? 우리가 어느 땅에다가 땅을 사서 마트를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재고를 엄청 많이 구매를 해서 거기다 차곡차곡 집어넣고 하려면 어마무시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로 비용의 문제 때문에 그 가정용품을 '내가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인지를 했었어도 비용 문제 때문에 쉽게 뛰어들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주춤할 수 있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소매업자들이 잘 보시면요. 월마트에서 그러니까 소매업자 자체가 하는 일들을 보면 책에서 나온 얘기를 바로 그냥 이야기를 드릴게요. 사람들은 대부분 소매업자가 상품을 판매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대로 말하자면 소매점에서는 대부분의 판매원은 판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대요. 이거 되게 재밌지 않나요? 결국엔 당신이 소매점에 가는 이유는 소매점에서 당신이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해 주기 때문이지 당신에게 무언가를 판매할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필요해서 거길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들은요. 판매 행위를 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판매하시는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요즘은 많이 없어졌죠. 코로나 때문에. 그 만두 같은 거 튀겨 가지고 만두 같은 거 튀겨서 시식하시면서 이거 고향 만두 좋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죠. 유일하게 판매 행위를 하시는 분들. 그 시식하시는 시식 코너. 그래서 "고향 만두 오늘 1+1 이니까 굳이 다른 만두 사지 마시고 이 만두 사 가세요." 하시면서 시식 그 냄새를 유혹하면서 우리를 거기에 한 줄로 세워 놓고 마치 그 시식을 하면 고향 만두를 사게 만드는 그런 판매를 행위를 하지만 그분들 빼고는요 아무도 우리한테 사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저 문구 "1+1 이네." 하고 집어드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뭐 휴지 같은 거 아니면 저희 여성분들은 생리대 정말 매달마다 사잖아요. 그러면 그거 원가 따져가면서 한 장에 얼마인지 막 이런 거 다 따져가면서 구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소비자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사장 저기 언니 언제 나와요 생리대는? 뉴스킨 제품 제발 생리대 좀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나올 때 막 엄청 좋아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들이 굳이 판매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찾아간다. 그러면 내가 필요로 해서 찾아가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가정용품 금강이란 곧 매장 없는 자신만의 월마트를 소유하는 것이다. 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떠한 위험 부담 없이 소비재 공급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사업자가 얻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 책에 나오는데요. 결국 그 소비재 결국에는 뭐 휴지든지 이런 거를 판매하는 그러니까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마트에 사서 사시는 분들도 있죠. 뭐 쿠팡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 공급업체 그거를 만들어 주는 공급업체와 그다음에 파트너십을 맺어서 사업자가 얻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사실 쿠팡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연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냥 제품 하나 없이 그 하청업체한 의 어떤 리스트를 쭉 만들어 놓고 거기에 파트너십을 맺은 다음에 누군가가 굳이 쿠팡에서 어떤 제품들을 막 홍보하진 않잖아요, 저희한테. 뭐 네이버 이런 데서 홍보를 하지 않잖아요. 뭐 "휴지를 1+1 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진 않지만 그런 파트너십을 맺어서 사람들한테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막대한 투자가 필요 없는 애니웨이 머니에 집중하라."라는 게 이 책에서 또 한 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소매 자산은 대부분 일상생활 제가 급하게 쓰느라고 이렇게 오타가 많지만 일상생활용품이며 이것은 정기적으로 재구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일상생활용품은 선택 품목이 아니라 필수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요즘 제가 여쭤볼게요. 건강 미용 제품은 선택 품목인가요?
필수품이죠. 네. 이제는 정말 필수품인 것 같아요. 앞서 1장 앞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제가 어제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저희 나라가 출산율 이건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출산율 최하위래요, 여러분. 저도 일조한 것 같아요. 부지런히 노력하겠습니다. 출산율이 최하위인데요. 꼴찌래요, 꼴찌. 그래서 되게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한 인구 한 명당 한 명의 출산조차도 하지 않는 우리나라는 2200년도라고 하나? 지금 연도수가 지금 까먹었는데 제가 생각할 땐 내가 죽고 없어졌을 때의 연도였던 것 같긴 해요. 근데 2200년인가 뭐 몇 년 뒤에 우리나라 한국 인구가 소멸한대요. 소멸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200년 뒤에 우리나라 없어질 수도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결국에는 사람들은 고령화가 되고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것들을 더 집중하고 있는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조금은 덜 늙고 싶은 마음 그리고 조금은 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는 그 욕구가 더 세진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K뷰티란 얘기가 괜히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K뷰티가를 그 유튜브 쪽에 찾아보면 K뷰티를 굉장히 많이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워낙 손재주도 좋고 재능도 좋고 저희가 뭔가 하나를 뷰티든 뭐든 집중하면 우리나라가 되게 잘 되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중에 건강과 미용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나라가 미에 관심도 있긴 하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 고령화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뉴스킨 제품이 또 뉴스킨 코리아가 엄청난 큰 막대한 그 매출을 이뤄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패스트푸드 시대에는 건강보조식품이 과연 선택 품목일까요? 라는 질문을 했었을 때 아니죠. 완전 필수품이다. 완전 필수품. 그쵸? 그래서 정말 우리 지금 패스트푸드 시대잖아요. 저희는 사실 요기요, 배달의 민족 이런 거 정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냥 클릭 몇 번이면 저희 집으로 순식간에 배달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도 되게 자주 잘 해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백종원 이것도 입소문인데 백종원의 김치찜이라는 이렇게 한 팩으로 나와 있는 거 있어요. 그냥 그거 이렇게 잘라갖고 이렇게 훅 넣어갖고 끓이면 진짜 맛있는 김치찜이 나오거든요. 갑자기 배고픈데요. 그런 김치찜이 너무나 잘 나와 있어서 원푸드로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거 하나 툭 잘라갖고 그냥 끓여만 내면 그냥 햇반 해갖고 후딱 후루룩 먹으면 그거 얼마나 그 많은 조미료와 사실 뭐 아무리 건강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유통 과정에서 뭐죠 그 방부제 같은 게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있는 독소들 때문에라도 반드시 건강보조식품들은 필수 품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쵸? 공감하시죠? 네. 그래서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과연 우리는 그렇게 마트 이런 가정용품이 금강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다 알았어. 가정용품이 금강이래. 근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참여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이 책에서 합니다. 내가 만약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좋아. 그럼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소매업을 하는 그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건 어떨까?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 사업은요, 오너가 아니에요. 그냥 그 시스템을 그대로 내가 갖다가 그 사업을 하는 대리점인 거죠. 대리점. 했었을 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내가 만약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면 나는 시간이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내가 원하는 시간을 낼 수도 없을 거고 내 가족이 무슨 큰일이 생겨도 나는 그곳에 찾아갈 수 없을 것이며 내가 여기에 계속 얽매이다 보니까 나는 온종일 이 시간을 바쳐서 프랜차이즈 일을 해야 된답니다 라는 얘기가 이 책의 결론이었어요. 그럼 반대로 질문했을 때 내가 가정용품
금광에서 금을 캐내는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한 줄 요약은 내가 언제든지 시간을 낼 수 있고 내가 그 시간에 따라서 벌이를 할 수 있고 그 벌이를 내가 목표에서 더 큰 벌이를 할 수 있다. 그런 유연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참 이 책을 보면서 이 사람은 뉴스킨 사업을 하지 않는데 정말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이런 사업들에 대한 생각을 했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었어요. 되게 똑똑하다 이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 가지 유형을 얘기해줘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캐시백과 캐시플로우를 좀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92페이지 혹시 책 갖고 계신 분들은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당신은 다음의 세 가지 유형 중에 마음껏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요. 첫 번째는 캐시백 플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하면 당신은 일상생활용품을 공급업체나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고 그리고 할인이나 리베이트 방식으로 현금을 돌려받는다라고 얘기 나왔는데요. 뉴스킨 비즈니스 입장에서 보면 쉐어 보너스인 겁니다. 내가 오늘 울트라 에센스 지금 이제 곧 프로모션을 하죠. 내가 울트라 에센스가 발랐는데 바르는 보톡스 같은 느낌인 거야. 나 진짜 피부과 가지 않아도 보톡스 바르지 않아도 나 이거 에센스 한 통이면은 얼굴이 막 차오를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막 쓰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났어.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이거 한번 써봐. 진짜 너무 좋아. 보톡스 안 맞아도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에센스를 한 병을 딱 구입을 하게 되면 나한테 쉐어링 보너스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에센스 좋긴 좋은데 나 다른 거 에센스 있으니까 좀 이거 좀 쓰고 그리고 뭐 쓸지 말지 고민할게.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그러면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팔리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캐시백 한 번 나한테 쉐어링 보너스처럼 한 번 돌아오는 그런 것들 단편적인 거죠. 그걸 캐시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캐시플로우는 뭐냐면 여기서 읽어드릴게요. 이 플랜에서 당신은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망을 구축하거나 가정용품 금광 개념을 다른 가정과 공유함으로써 현금을 벌어들인다. 이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의 구매가 일어나면 커미션과 보너스를 받습니다. 빌드 보너스죠, 여러분. 물론 그러니까 쉐어링 보너스가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는 개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에센스를 전달했는데 이 사람이 나 이제 이거 아니면 못 쓰겠어. 내가 진짜 그동안 수많은 막 뭐 시슬리 어디 거 막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썼었지만 내가 이렇게 한 번 딱 발랐는데도 얼굴이 착 차오르고 막 얼굴이 탱탱해지면서 막 여기 주름이 하나씩 펴져가는 그런 즐거움이 느껴서 나 이거 평생 쓸래 하시면 매니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매니아가 되는 그 순간에 이분이 에센스 하나를 톡 딸 때마다 나한테 캐시플로우로 쉐어링 보너스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개념인 거죠. 그쵸?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입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나랑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이 탄력은 여러분 20대는 아직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만요. 물론 지금부터 고민하면 30대, 40대에 다시 고민할 수 있어요. 좀 기간이 늘어지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방관했던 거예요. 막 사우나 같은 데도 막 열심히 가고 막 이러면서 막 그냥 피부 막 늘어지는 거 그냥 냅두고 했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39에 엄청나게 지금 퍼붓고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 조금 했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조금만 해도 됐었을 텐데 막 이런 후회를 해가며 그러면서 열심히 막 쓰고 있는데 저같이 탄력이라든지 주름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입소문을 내서 그런 사람들한테 울트라 에센스를 막 전달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 나의 차오르는 이런 보톡스를 맞지 않아도 보톡스 같은 내 얼굴을 사람들이 보고 야, 니 쓰는 거 뭐야 하면서 입소문이 났었을 때 그게 흘러가는 거죠. 캐시가 흘러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캐시 플로우라고 하죠. 그렇게 15명, 20명의 매니아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빌드 보너스를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캐시 플로우에 대한 개념이고요. 세 번째는 캐시 카우예요. 캐시 카우는 뭐냐면 이 플랜에서 당신은 가정용품, 금광 개념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그가 이 사업에 참여하면 교육 서비스를 담당한다.
그 사람이 다른 가정과 가정용품 금강 개념을 공유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고 이 과정은 반복해서 되풀이 된다. 이로써 당신의 소비자 그룹이 형성되면 당신이 그 그룹에서 발생한 모든 구매를 통해 커미션과 보너스를 받습니다. 이것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위해 고수익, 여기서 수익이 그냥 수익이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고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입니다. 란 이야기가 바로 93페이지의 캐시카우 플랜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빌드 보너스이지만 더 확장 개념에서 보면 리드 보너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런 교육 서비스를 한다고 하죠. 지금 제가 이렇게 이 책을 읽고 북미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교육, 어떤 트레이닝, 어떻게 보면 다 같이 알려주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무엇인가를 저는 그냥 먼저 읽고 조금 더 깊게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전달한다면 바로 그게 교육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가정용품이 내 금이고 내 금을 지켜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캐시카우에 발생되는 시점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가정과 가정용품 금강 개념을 공유하도록 가르치는 것. 오늘 여러분 캐시카우 하실 거죠? 남들한테 내 금을 지키자 이런 얘기 하실 거죠. 그렇다면 리드 보너스가 들어올 수 있는 시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유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고요. 선택적인 것보다 그냥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모두 다 캐시카우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리드 보너스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용품 금강을 어떻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하우트가 이제 제 3장에서 나오고요. 당신 집안의 가정용품 금강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가정용품 금강에서 금을 채굴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우리 집 금만 캐지 말고요. 세상의 모든 가정용품의 금강을 다 채굴하재요. 그냥 이제 좀 더 글로벌해진 거죠. 그래서 참 2장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3장을 들어가 볼게요. 3장 가정용품 금강을 소유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사실 핵심 내용은 유통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현실 점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현실 점검은 솔직히 말해서 굳이 그러니까 읽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이미 현실 점검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 책에서 나와 있는 현실 점검을 다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이 첫 장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마케팅은 바로 구전 마케팅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구전 마케팅만큼 강력한 마케팅은 없대요. 사실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뉴스킨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아닌 거는 저는 어디서 가장 많이 구매를 하나 봤더니 두 번째는 쿠팡이더라고요. 뭐 마트를 가서 물론 직접 이제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쿠팡에서도 많이 구매를 하게 되는데 쿠팡 안에서도 제가 구매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구매를 하는지를 제가 유심히 봤더니 저 또한 마찬가지로 후기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싼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업체의 후기가 가장 많은가도 되게 저한테는 중요한 구매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뭔가 뉴스킨몰에서 살 수 없는 것들을 또 구매할 때는 물론 마트 가서 살 때는 내가 후기가 없죠. 그렇지만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구전 마케팅의 후기를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잖아요. 별표가 5개 중에 4개인가. 그쵸. 그리고 제가 함께 사시는 분은 그 영화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영화의 평이에요. 별 5개 중에 4개 이상이어야지만 꼭 보는 이런 습관을 있거든요. 내가 뭔가, 그쵸. 리뷰를 꼭 보죠. 내가 별이 5개 중에 뭔가 내가 뭘 보고 싶었어. 어떤 영화를 보고 싶었는데 별이 2개야. 그리고 2개인데다 거기 후기를 봤더니 2시간 반이 시간 아까운 시간 막 이런 얘기를 내가 리뷰를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영화 보고 싶으신가요? 갑자기 흥미가 뚝 떨어지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전 마케팅은요, 굉장히 중요한 강력한 마케팅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98페이지에 얘기가 나와요. 그 증거를 좀 얘기를 드릴게요. 구전 마케팅을 연구한 하버드와 예일 대학의 두 교수는 유럽 소비자들의 60% 이상이 새로운 브랜드를 구매할 때 가족과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것도 개인적인 추천이 가장 압도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결국에는 우리는 누군가의 추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 그 영향을 비춰서 뭔가 구매 행위를 하던지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구전 마케팅에 대한 부분에 되게 중요성을 얘기했고요. 결국 이 마케팅의 핵심은 뉴스킨 사업을 빗대어 본다면 그럼 내가 금광을 캐야 되는데 우리 집에 금이 있어요. 반대로 우리 집에 금이 있는데 그 금을 최대한의 구전 마케팅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럼 나는 구전 마케팅이 되게 강력한 마케팅인 걸 알았어. 그 다음에 우리 집엔 금이 있어. 그럼 나는 이 금을 구전 마케팅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라고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제품의 적극적인 활용일 것 같습니다. 그쵸? 치약을 썼어요. 근데 금인 건 알아. 하지만 그 치약을 그 사람들한테 구전 마케팅으로 전달하려면요. 이 치약에 대해서 내가 정말 소름 돋는 임상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거밖에 쓸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강력하게 이 사람들한테 전달하거나 그리고 이 제품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공부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준다거나 그런 정말 제품 애용이죠. 제품 사용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탱코어에서 첫 번째가 제품 애용이라고 할까요? 그냥 제품 사용하면 되지. 애정을 갖고 이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내 확신을 구전 마케팅으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저는 제품 애용인 것 같아요. 구전 마케팅의 핵심. 리뷰도 마찬가지로 체험이긴 하지만요. 단순 체험과 애용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전 마케팅을 통해서 입소문이 나고 그게 재구매가 일어나려면 내가 정말 완벽한 애용이 필요하다. 나는 미스트 하나를 뿌리고 쉐이크 하나를 먹어도 감동이 있느냐. 내가 에센스 하나를 발라도 그 감동이 있느냐. 그거를 꼭 전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혼자 정말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장성은 이미 앞에서 얘기를 드렸지만 매년 가정에서는요, 뭐 한 가정당 미국 기준으로 한 70만 원 쓴대요. 70만 원 정도 쓴다고 하는데 뭐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고 적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는 한 1인당 한 2, 30만 원 기준으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매년 매달마다 내가 생필품을 얼마를 쓰고 있는지는 사람마다 벌이에 따라 아니면 습관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소비를 소득으로 바꾸는 행위를 하셔야 하는데 여기서 제품 유통 경로가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마트는 제품 유통 경로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 제품을 만들어내는 업체가 있을 거고요. 그 업체를 통해서 월마트에다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 화장지가 되게 튼튼하고 싸요. 그러니까 월마트 당신한테 내가 얼마에 당신한테 돈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거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월마트가 그 가게에서 그 공급업체에 있는 휴지를 사서 진열대에 올려놓겠죠. 그러면 많은 소비자들이 그걸 통해서 이렇게 사겠는데 결국에는 유통 과정들이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결국 이 월마트의 휴지가 진열대에 올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유통의 마진들이 다 휴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뉴스킨은 어떻죠? 실제로 공급해주고 있는 뉴스킨의 제품을 내가 직접 써보고 사람들한테 입소문을 내기 때문에 유통에 대한 마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약 하나,
그 수분크림. 저희가 3만 원대잖아요. 수분크림. 수분크림 하나가요. 3만 원대이지만 강력한 제품력이 들어가 있고 그게 실제로 유통망에 정식 유통망. 지금 저희가 많은 마트에서 판매되는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유통망을 거치게 된다면 3만 원짜리 수분크림이 30만 원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저 오늘 정말 많은 브랜드를 얘기하고 있지만 에스티로더. 에스티로더 갈색병. 갈색병을 처음에 판매를 할 때 저희가 16만 원, 17만 원에 뭐 구매를 하게 되면 걔가 10,000원 이하 9,000원, 8,000원에 실제로 제품의 단가가 8,000원, 9,000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많이 아시는 분도 있지만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17만 원, 16만 원에 사는 그 갈색병은 실제로 10분의 1도 안 되는 원가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유통마진으로 포함되어 있고 광고 비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가격을 내가 사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는 제품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절대 구전 마케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장님들이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을 접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 꼭 칭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쓰지 마 이게 아니라 그치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은 진짜 제품력이 뛰어나잖아. 그러니까 너도 제품 볼 줄 아는 눈이 있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그분이 그렇지 나 맞아 약간 이렇게 으쓱하면서 근데 이거를 너가 혹시 그냥 쓰고만 있지 않니? 그리고 우리가 왜 뉴스킨 제품은 어떤 특성이 있는데 한번 브랜드 체인지 해보지 않을래? 이런 이야기들을 또 후속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구전 마케팅과 유통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전달을 해줄 수 있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잘 설명해 줄 수 있으시겠나요? 소비자분들한테. 그래서 자, 또 한 번 여기서 얘기가 나옵니다. 광부가 될 것입니까? 광산을 소유할 것입니까? 나는 금을 그냥 단순히 캐러 가는 사람이 되실 겁니까? 아니면 그 광산 자체, 금을 내가 그냥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말 광산을 소유하실 거라면 내가 갖고 있는 가정용품을 자산으로 소유할 것이라면 세 가지를 갖추라라는 이야기가 이 책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린 마음. 열린 마음. 열린 마음? 제가 이거 되게 생소하게 봤는데요. 그다음 두 번째, 배우고자 하는 열의. 그다음 세 번째, 일하려는 의지입니다. 광산을 소유하는 방법은요. 박사학위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가정용품의 자산을 소유하는데 무슨 학업이 중요합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를 나와야지만 가정용품을 소유할 수 있나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광산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는요, 내가 무슨 학업, 학벌, 아니면 내 연봉, 이런 게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 집에 금이 있어? 진짜 금이 있다고? 그거를 믿는 힘, 그런 열린 마음. 굳이 내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무슨 우리 집이 금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꽝인 거예요. 그는 광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열린 마음이고 두 번째, 그럼 내가 이렇게 광산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걸 내가 믿었어요. 내가 알게 됐고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랬을 때 그럼 그 광산을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로 캘 수 있고 그걸 활용할 수 있을지 그거를 배우는 시간. 그래서 배우고자 하는 열이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북미팅을 하러 참여하고 계시는 48분의 우리 조이플러 여러분들은 배우고자 하는 열의로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쵸? 내가 물론 비록 골든하우스 보상을 알고 있어. 그리고 잘 풀고 있어. 그래도 많은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조금은 더 한 가지라도 더 확신 있게 전달하고 싶으시다면 또 여기에 앉아서 또 배우고 이걸 또 알려주고 하시는 행위를 하시기 때문에 그 두 번째 갖추는 자세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자, 그럼 세 번째. 배웠습니다. 배웠으면 일을 해야죠. 그럼 실제로 내가 구전 마케팅을 한다든지 사람들을 만나서
진짜 내가 갖고 있는 가정용품의 금이 진짜 금이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구전 마케팅을 하실 수 있는 분들. 그게 바로 일하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면 대면하고 초대하는 행위인 거죠. 내가 가서 팩을 발라주고 그리고 뉴스킨 제품의 어떤 차별성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 너가 갖고 있는 그 생활용품, 생필품이 진짜 자산이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한테는 실제로 일이라는 곳으로 통용될 수 있죠. 그래서 일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이 세 가지를 갖춘다면 광산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산을 소유하는 방법이 되게 어렵나요, 지금, 여러분? 엄청 쉽죠? 예. 마음, 열의, 의지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내 마음에 따라서 내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요. 내 마음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한다면 완전 대박인 것 같아요. 갑자기 지금 문득 든 생각이요. 부동산의 자산을 소유하는 거, 주식의 자산을 소유하는 건요. 돈이 필요해요. 현금. 현금이든 뭐든 아니면 은행의 빚이든 뭐든 대출이든 뭐든 현금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돈을 굴렸는데 현금이 필요하다면 내가 지금 광산을 소유하는 이런 가정용품을 내 자산으로 소유하는 데 있어서는요. 마음이 필요하대요. 야, 이건 좀 대박인 것 같아요. 마음은 공짜잖아요. 근데 왜 이 마음을 쓰지 않나요? 네, 지금 엄청난 걸 제가 이야기하면서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북미팅을 하면서 또 깨달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옵니다. 미래를 준비하자. 네, 마음이 다예요. 자산을 소유하는데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데 지금 왜 소유하지 않고 있나요? 그쵸?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자. 지금이 곧 미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고하건대. 제가 경고한 거 아니에요. 이 책에서 경고한 거예요, 여러분. 경고하건대 사무직을 안정적인 직업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여기서 단언컨대 나옵니다. 네. 지금 내가 직장인으로 일을 하는 거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는 거 되게 중요하죠. 지금 수입을 올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지금 추세에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정말 큰일 난다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주구절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빠른 속도의 변화를 직감하시고 내가 안정적인 직업만을 갖고 안정적인 것만 추구하지 마시고 반드시 미래를 준비하자라는 얘기가 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움직이래요. 어떻게 움직이냐?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해요. 첫 번째, 당신은 현재의 직업에 만족하십니까? 진짜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현재 직업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도 있으니까. 두 번째, 당신의 가정 경제는 안정적이십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세 번째, 당신은 은퇴 이후를 위해 돈을 저축하고 있으십니까? 하곤 있대요. 네, 매달마다 100만 원씩은 제가 진짜 짠내나게 저축하고 있거든요. 근데 1억을 모으려고 생각해봤더니요. 10년은커녕 100년이 있어야 될까요? 막 이러면서 돈을 저축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은퇴 이후에 살아갈 수 있는 돈인지. 은퇴 이후에 살아갈 수 있는 돈이 평균적으로 한 200에서 300만 원은 필요하대요. 숨만 쉬면 빠져나가는 돈 플러스 내가 정말 조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한 게요. 그때 평균적으로 26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한 300만 원 정도는 있어야지 조금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매달마다 300만 원이 따박따박 나올 수 있는 은퇴 자금을 내가 지금 마련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저축하고 있으면 그 은퇴 자금으로 그 돈을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이 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헉 하죠. 네. 네 번째 질문은 당신은 매달 신용카드 대금을 잘 갖고 있으십니까? 이거 정말 팩폭이네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할부 인생이신 분들도 꽤 많잖아요. 그럼 매달마다 그냥 할부
그 신용카드 대금 갚으려고 계산기 두드리고 다음 달에 얼마가 나올 거니까 이번 달에는 10만 원 이상 쓰면 안 돼. 뭐 이런 거 계산기 막 두드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다음 5번째 질문은 당신은 안정적인 고소득 직종에 종사하거나 성공적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십니까? 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고소득 직종이 안정적이냐, 안정적인 고소득을 갖고 계시냐, 아니면 정말 성공적인 백종원 같은 본 차이나 본 이름이 뭐였죠? 아무튼 백종원 프랜차이즈 훌륭한 사업체를 갖고 계시다면 그럼 더본코리아 감사합니다. 네, 더본코리아 같은 엄청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시다면 그러면 더 나은 삶을 살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이 5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아니요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준비하시란 얘기를 책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부분을 그냥 뉴스킨 초대하는 거죠. 저희 하루트는 결국 초대입니다. 이 5가지 질문을 하시고요. 없다. 그러니까 아니요가 하나라도 질문이 있다면 그래. 그러니까 네가 네 삶을 위해서 준비해야지. 자, 그럼 3월 17일 날 박지윤 사장님 우리 미준모 세미나 초대하면 되죠. 그리고 저희 또 그 비전 세미나 또 있죠. 본사에서 진행하는 거기 세미나에 또 초대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위해 움직여라. 그래서 이제 2번째로 또 나온 건 요거예요. 수입원을 다양화하라. 요즘요 파이프라인이라는 얘기가 이제는 조금 많은 사람들이 쓰더라고요. 감사합니다. 9일 8시, 네, 9일 8시에 또 초대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초대, 요 문구, 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골든하우스 막 금 얘기하지 않아도 이 5가지 질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수입원을 다양화하라라는 부분입니다. 파이프라인을 정말 많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아가고 있고요. 파이어족이 그거 아닌가요? 저 엊그제 읽었는데 뭐였죠? 파이어족? 빠른 은퇴. 맞아요. 그 요즘 이제 사람들이 은퇴를 조금 빠르게 하고 싶다 생각을 하고 그 은퇴를 이후의 삶을 그려나가기 위해서 뭔가 좀 더 어떤 수입원을 다양화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경제활동을 뭐 40년 경제활동 5년으로 단축하는 그런 단축하는 행위들을 하려다 보니까 수입원을 다양화하기 시작하는 마음들이 이제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 너가 지금 주식을 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입원을 더 다양화하려면 파이프라인 하나, 3번째 파이프라인으로 뉴스킨을 한번 가져가 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가 먹고 쓰고 있는 제품들을 단순히 브랜드 체인지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가정의 금을 캐면서 이 구전 마케팅을 통해서도 네가 스스로 너의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뉴스킨 비즈니스야. 네트워크 마케팅이야. 라는 얘기인 거죠. 진짜 대세인 것 같아요. 와, 제가 그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요즘 네이버 지식인에서 뭔가 제품 문의했을 때 댓글 달아놓으면요. 사람들이요. 쿠팡 파트너스로 링크 걸어놓은 사람들 진짜 많아요.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건조기 하나라, 근데 건조기를 쿠팡에서 구매하기는 조금 금액이 너무 크다면 아이패드 마찬가지, 아이패드로 할게요. 아이패드를 쿠팡에서 구매해요. 그랬을 때 내가 아이패드를 사고 싶어. 그러면 아이패드 모델을 막 찾잖아요. 나한테 맞는 아이패드 프로가 좋냐, 에어가 좋냐, 뭐 이런 거. 저는 이제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거를 구매하려고 막 조사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네이버 지식인한테 물어보잖아요. 아이패드를 구매하고 싶은데 가성비가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사람들이 거기다 댓글을 달아놔요. 자, 그러면 아이패드 뭐 기종을 막 얘기하죠. 1번 기종은 이렇게 있고요. 2번 기종이 이렇게 있는데 님은 3번 기종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각 기종마다 제가 링크를 걸어놓을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쿠팡에 있는 링크를 막 쫙쫙 걸어놔요. 이분이.
그래 놓고 이 밑에 한 줄이 있어요. 이 제품이 수익이 발생했었을 때 그 일정 기금이 이 사람한테 간다니 뭐 이런 식의 문구가 한 줄이 딱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의 친절한 설명으로 그 링크를 타고 딱 들어갔을 때 구매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댓글 단 사람한테 실제로 수익이 돌아가거든요. 이런 분들 너무 많아요. 근데 아이패드 몇 년에 한 번씩 우입하나요? 평생에 한 번에서 두 번 하실까요? 물론 제품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때에 따라 신기종 나올 때마다 구매하실 수도 있지만 예의 구매 연도의 기준은 사실 굉장히 텀이 길잖아요. 그러면 이 쿠팡 파트너스로 이렇게 연결한 이 사람은 그거를 추천할 때 몇 년에 한 번씩 재구매가 일어나는 거니까 몇 년에 한 번씩 몇백 원인데 몇천 원을 버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도 하는 것도 저는 이제는 추천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다양한 수입원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매달마다 따박따박 나올 수 있는 수입원을 만들기엔 최고는 바로 뉴스킨이지 않습니까? 네. 어유 먹고 쓰고 바르는 거 매달마다 나는 하고 있고 매달마다 쓰고 있는데 최고의 수입원이지 않을까를 생각합니다. 너 1년에 한 번씩 돈 받을래? 매달마다 돈 받을래? 이거잖아요. 부동산 자산 맞죠? 부동산 자산 10년 동안 힘들게 살아가지고 자산 올려서 수억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막 좁혀서 살고 막 주차장 막 맨날마다 주차 전쟁 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몇 억 받을 수 있죠. 그것도 큰 가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만 오로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매달마다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반드시 찾아야지만 파이어족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파이어족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런 수입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골든하우스를 되게 장황하게, 2주, 그러니까 이틀에 걸쳐서, 북미팅을 결국에 이틀을 한 거니까요. 이 시간을 거쳐서 이야기한 이유는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풀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요. 적어도 내가 내 가정 안에 금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사명감과 그 금을 그 상대방이 캘 수 있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그 수입원을 하나로서 뉴스킨을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확신 있게 전달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들거든요. 골든하우스 보상 모든 분들이 풀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너가 먹고 쓰고 바르는 제품 쭉 얘기해봐. 제가 이렇게 따발총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이 이야기 많은 분들한테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대본 이렇게 스크립트 플레이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야 진짜 네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갖고 진짜 물 하나 마시고 정말 쉐이크 하나 타서 마시는데 그게 진짜 돈이 된단 말이야. 그냥 주식하면서 이것도 좋지만 그거 다 해. 근데 그 수입원 이걸로도 만들어 보자. 이 얘기를 진짜 제가 지금 구구절절하게 지금 이거 마이크에 지금 수북히 지금 제 침이 튀어 있는데 이 침을 튀어가면서 사람들한테 많이 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시간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공유를 딱 풀고 오늘은 제가 이 PPT를 띄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얼굴을 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면서 할 수 없었어요. 좀 얼굴을 못 봐서 너무나 아쉬웠는데 네. 그래서 골든하우스 보상 저희가 말하는 단순한 골든하우스 보상이지만 이렇게 책을 통해서 이제 리뷰를 했었는데 좋으셨나요? 제가 딱 두 분만 좀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구두구두구 저 이분 리뷰 한번 애프터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최욱재 사장님 어떻게 좀 말씀 가능하실까요? 진짜 항상 그 주방에 책상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되게 열심히 들으셔가지고 제가 되게 인상이 많이 남았습니다. 골든하우스 한번 들으면서 어떻게 애프터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네, 풀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너무 강의 열심히 해주셔갖고, 귀에는 쏙쏙 지금 들어오곤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아직까지도 액션을 못 취하고 있어요. 그냥 금방 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뭔가 지금 계속 북미팅을 듣다 보니까 이제 저도 약간의
그 이제 머릿속으로 요점을 정리하면서 듣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강의를 듣다 보면은 금방 나가서 할 것 같은데 막상 나가서 하다 보면은 아직까지는 제가 그런 큰 성과를 못 누리고 있어요. 못 누리고 있어갖고 좀 더 열심히 좀 더 듣고 좀 한번 나가서 좀 바로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항상 늘 가지고 있어요. 오늘도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열심히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미 저희가 아까 세 가지 갖춘 요소에서 1번, 2번은 이미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열린 마음, 이미 열렸고, 네, 마음을 활짝 열리셨고, 두 번째, 배우려고 하는 의지 이미 다 갖추셨기 때문에, 이제 일하려는 의지 3번만 깨시면 끝나는 거예요. 남들은 네, 네, 1번, 2번이 맞아요. 어려워서 금을 네, 못 캐시는데, 이미 음, 금을 캐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과가 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요청사항이 오셨습니다. 우리 김선우님. 김선우님 오늘 혹시 애프터 가능하실까요? 네. 음성을 살짝 풀어주시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죠. 너무 궁금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들이 있으셨을까? 아, 네. 봤을 때, 어, 한 대 가가지고, 버는 거 있잖아, 뭐라고 하지? 어, 공연하면서 돈 버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정확히 이번에 올 또 알았거든요. 공연을 떠서 그거 번다는 게 뉴스킨에서 거의 주된 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맞죠? 네. 그 사업을 하는데, 혼자서 벌기 좀 힘든 게 몇 개 좀 있더라고요. 근데 어제부터도 계속, 어, 여기저기서 많이 알아봤어요. 혼자 바깥에서도 돈 벌기 좀 힘든 것도 전부 어제 제가 퇴사하고 난 다음에 이것도 좀 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주에 또 딴 데 가서도 일을 하고 있는데, 어, 여기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일단 저 혼자서 일하니까 아마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맞는 직장 같은 것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거 오늘 알면서 좀 그 느낌이 그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쨌든 되게 이 시간에 또 본인의 어떻게 보면 귀한 시간이고 남는 시간이 아니라 되게 귀한 시간이거든요. 그 귀한 시간에 앉아서 어쨌든 이 한 시간 동안 배우려는 자세를 갖고 계셨다는 게 너무나 잘하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것 중에 내 마음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생각이 너무나 들고요. 이 마음을 얼마나 크게 갖고 얼마나 큰 마음으로 강한 마음으로 이 자산을 소유하려고 하느냐가 그게 결국엔 시작인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골든하우스 보상을 이제 2주간을 걸쳐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가장 금액을 가장 많이 캐셨던 우리 광구 광구 그리고 자산 소유자 광산 소유자 우리 정경 사장님의 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저도 이제 두 시간 이어서 다 들었는데, 골든하우스의 개념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니, 여러분들은 행운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소비자를 만나거나 고객을 만나서 다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말을 많이 안 하고 몇 마디만 해도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간이 굉장히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든하우스 보상도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은 골든하우스의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 개념 때문에 내가 설레이면은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한테 이런 원리에 대해서, 금맥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걸 가지고 여러분들 비즈니스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까지 저희가 광산을 캐고 소유하는 일을 했다면, 이제 다음 주 3월부터는 어떤 책으로 이야기를 드릴 거냐면,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책으로 로버트 기요사키.
저희 이 책 있죠.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책. 이 책으로 저희가 북미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또 새로운 책으로 또 어떤 이 부자 아빠가 전해주시는 비즈니스 스쿨로 모두 다 함께 참여하셔서 또 알찬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은서 오늘 사장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진행해주신 혜정 사장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시면서 저희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책 있으신 분들은 같이 들고 사진 찍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없으신 분들은 하이파이브로 네, 찍겠습니다. 준이 엄마랑 사진 찍어. 네, 2번 나눠서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찰칵.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많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전달하세요.